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우리 김프로의 명성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데,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 김프로는 뭐 했어요? 제가 뭘 했어야 하죠? 아니, 왜 그거를 저지하지 못했어? 제가 그러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그건 안 돼. 당신만큼 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용서해 주겠습니다. 아, 김용민 씨가 용서하면 막 용서되고 그런 거군요. 그럼 내가 사해 주면은 모든 죄가 눈 녹듯 사라지지. 예. 그래요. 오늘 김프로 죄사함을 받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스킴굿 어때요? 후련하죠? 네, 감사합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네요. 예. 김장겸 씨도 이런 요청이 올까봐 제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장겸 씨가 자기 죄를 씻겨달라고 만약에 요청이 오면은 일단 고용노동부 가서 조사받고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 이야기를 하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마지막 보루를 지켜야 된다는 절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국회도 거부하고 단체 행동을 막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오히려 역풍이 될 가능성이 더 크고 저런다고 보수를 지지하는 보수층이 돌아오거나 반응하거나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보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자기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박근혜 탄핵 소추하고 나서 아마 우리도 노무현의 그 길을 걸을 것이다. 탄핵에 따른 역풍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민주당은 몰락하고 대선 때 빅엿을 먹고 새누리당은 기사회생할 것이다. 친박들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겼을 거란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김장겸 역시 정연주의 길이 자기 앞에 시전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도만 놓고 보면 그때하고 주장하는 바나 얘기하는 바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JTBC에서 방송하는 썰전만 보더라도 보수 진영의 패널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공영방송들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임명을 하려고 그 안에서 한해 정치가 일어나고 정치적인 부침이 일어나면서 그것에 따른 영향이지 절대로 전 정권에서 했던 것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늘상 그렇게 반복돼 왔다라는 논리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박형준이 그랬죠?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가서 김용민 씨가 저한테 늘 요구하는 표현에 따르면 죽방을 한 대 날려버리고 싶더라고요. 좀 괜찮습니까, 이제? 시원하네. 그래, 그거야. 그거대로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구도 자체는 비슷해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양상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각 정권마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들을 해주기를 원하고 본인들이 집행하고자 하는 정책을 지지해주기를 바라겠죠. 예. 그거를 바라지 않는 그리고 자기들한테 쓴소리만 하고 계속 뭔가 비리를 파헤치기만 하는 언론을 원하는 정부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모두가 다 갖는 동일한 속성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내용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꾸 논점을 흐려가지고 어느 정부나 자기에게 우호적인 언론을 가지려고 계속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그거를 고쳐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KBS 정연주 사장한테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었고 MB정부 초반에 실제로 체포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장겸 MBC 사장한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체포영장 발부라는 조건만 놓고 동일하게 본다 그러면
예전에 정현주 사장을 놓고 아마 사례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김장겸 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부당 노동 행위로 지금 여러 가지 사례들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부당 노동 행위라고 지목된 것들을 보면 상당수가 법원에서 이미 상당히 부당하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놓은 사안들이 꽤 많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 뭐 전혀 해직의 사유가 안 되는데 해고를 했다든지 그리고 또 전혀 상식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게 전보를 하고 인사조치를 했다든지 예,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으로 이미 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현주 사장의 건과 같이 놓고 볼 수가 있는가를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현주 사장 때는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실제로 집행도 했거든요. 근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어요. 예, 예. 그때는 적용을 했던 혐의가 배임 혐의라는 거였는데 그때 국세청에서 이제 세금과 관련된 이 논쟁이 있었는데 예. 법률을 아는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내용의 죄를 물었다라고 모두가 다 얘기하거든요. 예, 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세청에서 법인세 냈던 거를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쭉 보니까 세금을 더 낸 거예요. KBS에서. 예, 예. 그래서 이 세금을 환급을 받는 소송을 국세청에다가 내가지고 그걸 진행 중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판사가 이거 소송이 끝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국세청하고 KBS에서 와가지고 조정을 좀 하시오. 그러면 금액은 좀 떨어지더라도 서로 다 좋은 거 아니겠느냐. 예, 예, 예. 라고 판사가 조정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 조정에 따라서 환급을 받았거든요. 법원이 그렇게 조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원이 중재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법원 중재에 따라가지고 조정에 참여해가지고 그 결과를 따른 것인데 예. 더 받을 수 있는 소송 금액을 그거를 했기 때문에 덜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라면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법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황당하고 웃을 만한 내용인데 이거를 검찰이 받아가지고 정색을 하고 여러 차례 소환을 했는데 소환이 안 되니까 이거 소환에 불응한다 해가지고 체포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김장겸 사장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미 판결로서 확정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물론 이제 확정 판결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원이 1심, 2심 통해가지고 여러 차례 재판을 여러 케이스를 한 걸 보면 굉장히 부당한 인사도 있었고 부당한 해임도 있었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당 노동 행위에 따라서 체포영장이 지금 발부가 된 거라서 이거는 그냥 범죄 혐의만 놓고 본다 그러면 단순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계속 언론의 자유를 뭐 수호해야 된다든지 무슨 방송의 공정성을 무슨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해서만 해야 된다 이런 택도 아닌 얘기를 하면서 예.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종편에 나오는 일부 이제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예전에 자기들이 했던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국 그래서 정현주 사장은 3심까지 가서 전부 다 무죄를 받았는데 5년 6년 지나가지고 혼자 싸워서 투쟁해가지고 결국 무죄를 받았지만 그걸 어디 가서 보상받습니까? 예. 근데 MBC 김장겸 사장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이 사람이 결정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직당하고 어디 쫓겨가가지고 쓸데없는 곳에서 일하고 이러면서 제대로 일해야 될 곳에서 일 못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가치가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 본인 혼자만 멀쩡하게 있는 거거든요. 상황이 180도 정반대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언론의 독립과 자유와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예. 정말 저거는 역사에도 길을 남을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정말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예. 저 정도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정도라면 본인들이 얼마나 내심 후달리면 저렇게 하고 있을까 안쓰럽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본인들이 굉장히 나중에 후폭풍을 세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간 지금 자유한국당 하는 거 보니까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게 부메랑이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막 던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언론 자유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쟁점화해야지. 지난 세월에 언론을 그야말로 애완견으로 취급했던 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언론 자유를 얘기하고 공영방송 독립성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웃지요.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지를 알 수 있냐면요. 이런 내용 자체를 조금이라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씨도 안 먹힐 얘기라는 걸 본인도 알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안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봐야 예. 택도 아닌 얘기라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 편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관심을 갖지 않는 어르신들이라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접하실 수 없는 KBS나 MBC만 여전히 보면서 저녁에 뉴스를 보고 계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놓고 내용을 세세하게 모르고 따져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만 드러난 거를 보고 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타겟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을 놓고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저기 있는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강효상 씨 같은 경우나 뭐 KBS 앵커를 했던 민경욱 씨 같은 사람은 본인들이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언론의 메커니즘이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MB 정부, 박근혜 정부를 돌아오면서 언론들이 어떻게 기자들이 생활해왔고 언론이 원래 해야 될 책무에 비춰서 자기들이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를 모를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세밀하게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저렇게 주장을 하면서 단체 행동을 한다는 거는 자기들의 양심에도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예. 저거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언론 역사에 있어서는 길이 이름 석자를 박아서 두고두고 언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프로가 그렇게 공범자들 영화 많이 보자고 운동을 벌이는 거군요. 그럼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20만이 넘었거든요. 예. 자백 때는 그래도 한 14만 명 정도가 봤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많이들 반응해 주셔가지고 20만 넘게 보시고, 저는 여전히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보셨으면 좋기는 한데, 뭐 그래도 열심히 하여튼 많이들 봐주시고 반응해 주셔가지고, 좀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지금 총파업에 돌입한 MBC나 KBS 같은 이제 선수들이 지치지 않고 좀 계속 싸워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사실 정말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MBC 김장겸 사장이야 딱 떨어지게 잘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조사를 받으면 되는 건데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마땅히 방법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파업이라는 게 월급을 안 받고 그냥 계속 하는 거라서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굉장히 힘든 일이라서 사실 좀 그냥 계속 당신들이 파업하고 싸우고만 해주세요라고 하기가 좀 사실 미안한 상황이 될 건데 그렇다고 MB정부에서 했듯이 죄가 없는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부당하게 뭐 여러 기관들을 동원해서 막 협박해가지고 협잡해서 이렇게 끄집어 내리고 하는 일을 똑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계속 모여가지고 파업하고 국민들한테 이런 부당한 게 있다고 알리는 거 말고는 사실 할 일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참여해가지고 좀 독려해주시고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예, 그래요. 힘을 빼서 더 이상 사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민주적 이슈 파이팅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새벽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 파업 그들만의 파업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감기 걸렸네요. 몸이 좀 환절기가 느껴지는데 혹시 지난번 문정희 배우하고 그렇게 다정한 투샷을 찍은
하늘의 그 응징 이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당신한테 응징당한 것 같아. 아무튼 뭐 환절기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요즘에 좀 무리했더니 김프로쇼도 좀 빡빡하거든요, 사실. 김용민 브리핑 같이 팟캐스트 대기업들은 하청업체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수월하게 제작이 되지만 정말 이 골목 상권에서 가내수공업으로 이 제작하고 있는 김프로쇼 같은 군소 팟캐스트들은 힘들어요, 사실. 아니, 이 골목 상권을 지키는 분들이 이렇게 대기업의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본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상파의 때를 벗으란 얘기예요. 지상파의 때는 당신이 꼈지, 이 사람아. 아침마다 가가지고 지금 지상파에서 떨어지는 낙순물을 드시고 계시면서 누구한테 지금 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또 지상파 쪽에 프랜차이즈를 차린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지 뭐. 예. 네. 욕도 좀 섞어가면서 또 퇴로를 열어놓지 말고 우리 저 애청자 믿고 세게 나가는 거야. 그걸 좀 본받으라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김프로와 함께 나눌 이야기. 어제 그 대검찰청으로 이 자유한국당의 잉여들이 가가지고 연좌농성을 벌이던데 이자들한테 들어가는 밥이 아깝습니다. 정말.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러 갔어요. 대검찰청 청사를 항의 방문해가지고 예.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도끼눈을 뜨고 가서 체포영장 청구의 적정성이 어떠니, 헌법적 가치가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항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나와가지고 얼르고 달래줬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충분히 이 불법 여부를 따져가지고 검토를 하고 부당한 조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얼렀거든요. 지들도 별 문제가 없는 수사인 걸 뻔히 알 텐데. 뻔히 알죠. 그리고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외부에서 만약에 검찰에다가 전화를 한다고 치면 박근혜 정부 때는 수시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예. 뭔가 외압을 행사하거나 법무부를 통해서든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민정수석을 통해서든 검찰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사 좀 하지 말아라. 좀 어떻게든 뭉개라 라는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죄가 없는데 어떻게든 하여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죄를 한번 만들어봐라 라든지 둘 중에 하나인 사건들일 텐데 지금 김장겸 MBC 사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에 해당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냥 부당 노동 행위를 한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법대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 김장겸 사장이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게 뻔히 추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전화를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놔두면 워낙 딱 떨어지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걸 굳이 전화해가지고 엄정하게 수사하세요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내버려두고 지켜만 봐도 예. 검찰이 알아서 수사만 진행이 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전화가 올 일이 없다는 거를 자유한국당 본인들도 잘 알 거예요. 야, 근데 말이죠. 그 대검찰청에 연좌농성하는 사람 중에서 이은재도 눈길을 끌었지만 최경환이 보입니다. 야, 이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자기들 얼굴을 사진에다가 박아놓는 게 목적이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검찰의 되치기 내지는 보복 수사 이런 거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나중에 이제 주장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면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만든다 그러는데 딱 하나 그 목적만 가지고 지금 대검찰청을 방문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봐야 돼요. 이분들이 지금 그 사진을 찍히는 이유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안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혹은 김용민 브리핑처럼 이렇게 자세한 뉴스를 여러 군데서 접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요. 그냥 뉴스를 MBC 뉴스나 KBS 뉴스 같은 올드미디어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뉴스를 잘 안 보시거나 연세가 좀 많이 되신 분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소상하게 알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분들한테 뭔가 가가지고 대검찰청에서 항의를 하고 있구나. 뭔가 좀 일이 있나 보다. 뭔가 부당한가 보다. 하는 그냥
이미지만 주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한 쇼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쇼는 뭐 어느 정도 소개 성과는 거뒀다고 봐야 될 텐데, 이제 문제는 그런 쇼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하다는 데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들을 도와서 그런 이슈를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우군이 없어요. MBC 빼고는. 근데 MBC가 요즘에 워낙 하는 닭짓을 보면 뭐 기본적인 팩트조차도 잘 못 챙겨가지고 자막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1200명 사망인데 막 12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질 않나. 뭐 정권을 탄압한다고 하질 않나. 예. 어처구니 없는 기본적인 실수를 막 연달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뉴스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알 수 있어서. 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녹음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라디오가 주파수가 이제 MBC 라디오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예, 예. 그분은 그냥 MBC에서 그 파업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MBC가 공정하지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섞인 뉴스를 그냥 계속 소비하시는 걸 보니까 아직도 저런 미디어로 그냥 뉴스를 소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답답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정말 원칙대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엄격하게 엄정하게 처벌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MBC가 워낙에 그 청취율이 높았기 때문에 파업으로 지금 뭐 완전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기본적 청취율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방송이 이렇게 맛이 갔는데 모를 리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MBC의 이런 상황,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앞장서서 나서는 것은 김장겸이 일종의 저지선인 거예요. 이 저지선이 무너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적폐청산의 파고가 자유한국당과 가까운 인사, 조직, 또 기관 이런 쪽으로 밀려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지금 검찰에 사건이 걸려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최경환 예. 의원도 그렇죠. 예. 그리고 항상 뭔가 딴죽을 걸면서 암을 발생시켰던 김진태 의원도 그렇죠. 홍준표 대표 본인도 대법원에 지금 사건이 걸려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결코 혐의가 가볍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엄격하게 처벌을 받게 돼서 아마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높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를 타게 하려면 굉장히 액션이 큰 퍼포먼스가 좀 필요할 텐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김장겸 사장을 앞에다가 놓고 자기들이 뭔가 굉장히 탄압을 받는 모양새를 최대한 만들어주고 싶은 것 같은데 예, 예. 여기서는 뭔가를 우려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로 논란이 불거져가지고 그냥 갑론을박을 하는 것을 우려해가지고 액션을 줄이거나 뭐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왜냐면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논리를 놓고 싸우거나 토론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합의점을 이런 게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 같고요. 예. 여기서는 그냥 정말 엄벌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법에 정한 형을 넘어서 줄 수는 없겠지만 법이 정한 형 그대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정말 엄정하게 따끔하게 처벌을 하고 그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사람이 줄줄이 생겨나면 그러면 더 뒤에서 협잡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단호하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시작한 KBS, MBC의 총파업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정연주 KBS 사장이 부당노동 행위로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체포영장 신청이 들어가고 법원이 발부를 했을 경우 그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에 가서 연좌 농성을 벌인다. 자유한국당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유, 가만히 안 있죠. 이미 가만히 안 있었던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현주 사장 같은 경우에 5번이나 검찰이 소환하라고 이제 소환을 통보했는데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혐의를 들이대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웃었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걸로 수사를 하냐. 예. 이걸로 어떻게 기소를 할 거냐.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스스로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때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왜 적법한 절차로 하는데 응하지 않냐. 체포영장 당연하다라고 막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부당노동 행위를 한 것들이 뭐 사례가 널리고 널렸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 말도 안 되는 팩트를 들이대면서 와서 항의를 하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수준이 얼마나 저열한가. 그리고 지금 대검에서 항의 방문을 할 때입니까?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해가지고 뭐 나라의 안보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기들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북핵 뭐 사건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든 자기들 편 들어주는 언론의 사장을 지키는 것.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협잡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자기들 보기에는 우선순위에 제일 위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것만으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 머릿속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상식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거라서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요. 제가 뉴스 관장이라는 프로그램 또 하나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출연하는 이승원 평론가 이야기가 공무원들이 말이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여당 의원일 때 알아서 자료를 갖다 준다고 합니다. 정권을 지킬 또는 야당을 공격할. 근데 요즘 그게 끊어지니까 뭘 질문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당 군연하면서 완전히 무능덩어리, 뭐 그냥 잉여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운데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영혼 없이 그냥 따박따박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만 따라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안도 이제 뭐 발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화무시비롱이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은 게요. 예전에는 그렇게 영혼이 없이 행동을 하느라고 여당에 그냥 모든 걸 다 도와주고 그쪽에서 뭔가 이렇게 세게 나오면 알아서 기고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말 안 듣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지지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뭐 누가 그 사람들 편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롭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다 외면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모르긴 몰라도 속으로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예. 아마 연락책들도 거의 다 끊어졌을 거고 옛날에 검찰에서 암묵적으로 이심전심 통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전부 다 표면했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답답할 거고 검찰도 그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원칙대로 빨리 강하게 수사할 겁니다. 지금은 더더욱이나 외부에서 뭐 전화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알아서 수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장겸 MBC 사장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거기는 드러난 범죄 사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딱히 방법이 없을 수 있는데 이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김장겸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수사가 진행돼가지고 차근차근 가서 처벌까지 걸리는 게 이제 시간이 문제인 상황이라 MBC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답답하니까 와가지고 어떻게든 모양새를 만들어서 저지를 해보자고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뭐 얼마나 지금 속이 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즐거운 마음으로 MBC 상황은 좀 관전을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겸 씨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뭐 한 800건 정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구속영장이 26건 발부가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슷한 사안으로 구속영장의 발부건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구속까지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제 그거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놓고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내는가, 그리고 검찰 수사에 어떤 식으로 협조하는가가 아마 결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공인이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한다면 아무래도 불구속 기소 정도로 이제 해줄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저께만 하더라도 뭐 연락이 두절됐느니 잠적했느니 뭐 이렇게 했다가 바로 본인이 이제 출석하고만 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아마 염두에 두고 하는 행동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려고 할 겁니다. 구속은 피해야 되니까요. 그래요. 이거를 뭐 감해준다든지 없던 걸로 해준다든지 이건 어려울 것 같고 끝까지 버틴다면은 MBC 파업 노동자들의 고생이 좀 크긴 하겠지만 지난 9년 동안의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망극했던 일들 이걸 또 청산하는 의미에서는 또 나름 의미가 있는 그런 희생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큰맘 먹고 그래도 올 가을 안에는 어떻게든 새로운 MBC를 만들 수 있도록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1월을 넘길까요?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제어가 문제를 11월 말까지는 결정을 지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여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생각보다 국민들의 반응이 별로 없고
나와서 대대적으로 파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그렇게 크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거고요. 검찰에서 수사해가지고 재판 넘겨지면 거기서 처벌받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도 그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론의 반응이 없다 그러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지지부진하게 오래 가보자라는 게 그 사람들의 전략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오래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본인들이 거기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정말 미친 척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임기가 보장된 거니까 결론이 날 때까지는 적어도 그럼 1심 판결이 날 때까지만이라도 나는 무조건 버티겠어 하면 사실 방법이 없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론의 형배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김장겸 차장의 또 다른 종류의 뭐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터져나오거나 다른 변수가 추가되면 상황이 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파업을 시작한 상황이어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막 동참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공범자들을 많이 보는 것도 하나의 투쟁에 동참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또 공범자들을 열심히 홍보하는 김프로쇼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뭐 많이 들어주시면 안 듣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MBC 라디오를 듣느니 김프로쇼를 듣는 것이 낫다. 김프로쇼를 듣느니 김용민 브리핑을 듣는 게 더 낫다. 아이 왜 그래? 거기는 지금 대기업이잖아. 우리 저 상조 형님한테 고발할 거야. 알겠습니다. 철퇴는 가하겠어요. 예, 그래요. 우리 김프로가 문정희 배우하고 투샷만 안 찍었어도 제가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는데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예,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